10월 4일 센터백 김민재와 최전방 공격수 케인이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2위인 뮌헨과 무려 37계단 차이가 나는 덴마크 코펜하겐과의 경기였습니다. 가볍게 이길 수 있을 상대였지만 모든 주전을 동원한 총력전을 펼쳤죠. 경기 결과는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는데요. 김민재는 경기 이후 각종 평점의 사이트 7.2점으로 뮌헨에서의 최고 평점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는 99개의 패스 중에 91개를 성공시켰고 찬스 메이킹도 1회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으로 패스도 15개나 찔러주며 롱볼 성공률도 67%로 매우 준수했으며 수비면에서도 클리어링 5회, 가로채기 3회, 리커버리 11회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날 김민재는 본인에게 왜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경기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반면 안타깝게도 케인은 전반 내내 슈팅이 제로에 불과했습니다. 이선의 무시알라, 코망, 사네가 슈팅 1개씩 그리고 삼선의 키미가 슈팅 2개를 했을 뿐 케인은 전반 45분 동안 패스 4개를 시도해서 2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죠. 극도로 부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기는 2대1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했지만 감독 토마스 투헬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기였고 경기하기 힘든 경기장이었다. 경기를 지배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도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코펜하겐은 첫 찬스로 골을 넣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계속 집중했고 약간의 운이 따라주면서 상황을 반전시켰다라고 말하며 공격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케인은 자신이 뮌헨으로 이적할 당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토트넘에 있을 때처럼 본인에게 모든 패스가 몰리던 것과는 정반대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머무르며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데스리가의 가장 큰 이슈로 주목을 받으며 뮌헨에 입성한 케인은 이날 경기 평점 7.2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뮌헨 팬 커뮤니티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편은 케인은 슈팅 제로, 태클 성공 제로, 크로스 성공 제로, 패스 13개 중 7개 성공으로 원톱 공격수가 골 어시스트 하나 없이 평점 7점이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호응을 얻었죠. 독일 매체들이 최고 금액으로 모셔온 케인을 띄워주기 위해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은 그동안 숱한 이적설에도 유소년 시절부터 토트넘과의 의리를 지켰지만 누구보다도 트로피 획득에 열망이 컸기 때문에 오직 나의 우승을 위한 도전이며 우승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다 라며 뮌헨 이적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며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죠.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8년간 시즌을 보내며 손케 듀오로 최고의 커리어를 쌓아오던 케인이기에 갑작스러운 이적은 한국 팬들에게 적지 않은 서운함을 남겼지만 여전히 케인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해 연일 독일 매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이 중앙까지 내려와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최전방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아래로 내려와 플레이하더라도 양쪽 윙어인 레옹과 코망에게 득점을 몰아주어야 하는 전술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케인은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만진 횟수가 단 22번밖에 되지 않아 부진했다고 보기보단 케인에게 패스가 거의 오지 않았다고 평가되는데요. 또한 케인은 뮌헨에서 미드필더 동료들과 동선이 겹치기도 하고 중앙 공격수 포지션에서 물러나면서 발생한 빈자리에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등 뮌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 시절에 동일한 포메이션을 가졌을 때에는 손흥민이 윙어로서 수비를 끌어내려 케인의 공격 범위를 넓혀주는 동시에 이선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줘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죠. 이에 반해 현재 케인이 빠진 토트넘에서 팀원들과 소통하며 원팀을 만들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매 경기 역사를 쓰고 있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과 지속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퍼포먼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매체의 스카이 스포츠는 코펜하겐전을 마치고 나오는 케인과 짤막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친정팀에 대한 그의 심경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매체는 케인에게 최근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케인에게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역시나 최근 들어 나에게 건네지는 질문들은 한결같은 내용이다. 토트넘이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떠냐 물어볼 때마다 나는 진지하게 생각한다. 물론 토트넘이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은 당연히 알고 있다. 이어서 오랜 시간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로서 너무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우승할 것이다 라며 토트넘을 우리 팀이라고 하여 여전히 토트넘을 본인의 팀이라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렇지만 현재 나는 뮌헨에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중이다. 토트넘이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나는 뮌헨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답변하며 뮌헨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 관련 질문에 거부감을 내비쳤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과 뮌헨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시작은 케인이 이적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손흥민과 대조적으로 기대를 실망으로 뒤바꾸며 언성을 사고 있는 케인의 상황이 한편으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시즌 초반 히샬리송을 전방 공격수로 기용하지만 완벽한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자신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씻는 모습에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왼쪽 윙으로 밀어내며 토트넘의 확고한 스트라이커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측면 공격수로 시작했지만 4라운드부터 센터포워드로 변신했고 이때부터 골이 쏟아지며 7라운드까지 무려 6골의 득점을 폭격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해 그는 지난 스포츠 탈장과 안면 부상이 있었고 힘든 상황에서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단 8경기 만에 6골이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역할을 뽐내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진 모습이라며 손흥민이 완전히 부활했다. 작년과 같은 손흥민의 부상 악재만 없다면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득점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 결정력이 최상에 오른 손흥민을 지속적으로 포워드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리버풀전 후반에도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죠. 윙의 역할을 하며 체력을 많이 소모한 손흥민은 현재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손흥민을 출전시키지 않고 벤치에 앉혀두고 싶었으나 팀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에 절대 빠질 수 없다며 리버풀전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컨디션을 고려하여 손흥민의 득점 후 중간에 선수를 교체했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 다들 손흥민의 몸 상태에 몹시 궁금해하는 상황인데요. 실제 토트넘 정감독 대행인 팀 셔우드는 프리시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독할 때 토트넘에 손흥민처럼 헌신적인 선수는 없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자랑이자 모든 어린 선수들에게 완벽한 모범 사례이다. 정말 열심히 뛰는 데다가 인성도 완벽하다. 환상적인 리더이기까지 하다. 나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진짜 리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는 팀 공식 인터뷰에서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리더로서 탁월하고 선수로서도 훌륭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팀 중심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는 영국 매체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국가대표팀의 승리가 간절한 한국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은 아시안게임 베트남전을 준비하며 유럽파리그 선수들을 모두 호출할 계획이 있는데요. 욕심을 앞세우고 무승이라는 서력을 하기 위해 선수들을 생각 없이 기용하며 선수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결과 또한 좋지 않으니 선수들의 사기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팬들의 걱정이 큰데요. 리그 스케줄에서만도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베남전에서의 경기출 전명단에 호출될지 리그 관계자들이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즐기는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이라도 직접 선수 한 명 한 명의 관리를 제대로 하며 그들의 성향과 장점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 선수가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경기를 뛸 때 부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손흥민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현지 매체들의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발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시청 감사합니다.